추석 연휴가 아쉬움 속에 저물어갑니다. 짧게나마 만나고 또 함께했던 시간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더 키웠습니다. 예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절실함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청사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00명을 넘었습니다. 연휴 동안 확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 증가로 인해 그동안 다소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비수도권의 방역 상황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부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10월 중순까지 하루 확진자가 2,300명 넘게 나올 걸로 예측됐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지 연휴 직후가 변수입니다. 첫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차가 서고 사람들이 내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향에 다녀오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는 이제 접종 완료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외식도 좀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볼 수 있어서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은 가족 봐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불안한 것도 견디고 와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는 더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79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주보다 4.3% 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1,384명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동량도 전주보다 5.3% 늘었습니다. 나이별로는 40, 50대, 시간별로는 밤 9시 이후 이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 영향입니다. 추석 이후에도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지면서 10월 중순에는 2,378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이동량과 접촉량은 4차 유행 직전인 지난 봄 수준이고 백신 1차 접종률은 75%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버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후 예방접종 효과로 확산세가 줄어도 연말까지 4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이 조금 더 늦게 나타나고 12월 말에 가서도 아직 유행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면 지금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동량을 줄일 수 있다면 연말까지 확진자가 100명대로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지금보다 높은 8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정부 방침대로 11월부터 시작하려면 10월 한 달 동안 확산세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 내일이면 끝납니다. 다시 바뀌는 방역 수칙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으시고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는 방법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에 다녀온 뒤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나 학교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 교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학교 기숙사 아니면 수도권에서 연휴를 보내고 지역 기숙사로 돌아간 학생들은 미리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학원도 다시 들어갈 때 검사 결과를 내야 합니다. 집안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도 내일까지입니다. 수도권에선 24일부터 다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이후에는 4명 이상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가정집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장소에선 저녁 6시까지 4명, 6시가 지나면 2명만 모여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풀어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2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으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다 보니까 독감도 걱정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입니다. 둘의 증상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민 기자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두 개의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는 걸 말합니다. 미국과 영국 보건당국은 올 가을과 겨울을 걱정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독감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의 독감 입원 환자는 2년 전에 비해 9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도 변이할 수 있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언제든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건 흔한 건 아닙니다. 먼저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동시에 감염된다면 치명적입니다. 치명률은 따로 걸렸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일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먼저 열이 나고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목이나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독감도 기침이 먼저 나지만 근육통이 먼저 오고 머리나 목이 아픈 순서입니다. 열은 제일 늦게 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열이 먼저 나느냐 아니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 구별마저도 힘든 때가 많습니다. 가려낼 수 있는 키트가 있어야 합니다.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그다음 RSV라고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윈데믹이 발생한다면 그 키트를 써야죠. 전문가들은 대체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트윈데믹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